억울한 이 옥살이가 계속되지 않도록 열심히 싸워서 잠깐만. 니다 최진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그러니까 사자 명예훼손이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에 아예 안 나와서 법원이 강제 구인하겠다고 하니까 결국 나오기로 했습니다. 월요일이고요. 이순자 씨도 함께 나옵니다. 결국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강제구인장을 재판부가 발부를 했지 않습니까? 만약 안 나오게 되면 이제 검찰 수사관들이 가서 강제로 데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네. 상황에서 아마 그런 험한 꼴 보지 않기 위해서 아마 스스로 나오기로 작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네. 지난번 같은 경우도 출석 안 하면서 뭐 독감 이런 얘기 했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그 뒤에 또 골프장에서 골프 치면서 열심히 본인이 스스로 점수를 기록하는 장면이 뭐 알려지게 되면서 네. 논란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출석을 미루는 것이 본인한테도 별로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아서 아마 출석하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재판에서 월요일에 이제 공판에 출석합니다. 네. 알츠하이머 환자고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나오면요. 뭐 당연히 그렇게 나올 거라고 네.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어차피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혐의를 밝히는 건 검찰입니다. 검찰이 밝히고 뭐 피고인 입장에서는 내가 모른다, 기억 안 난다, 뭐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해도 네. 그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마 그렇게 할 텐데 네. 이제 원래 이제 재판 형사 재판에 피고인의 출석은 법적 의무예요. 법적 의무니까 전두환 씨가 이제 출석한다는 거. 그 자체의 의미를 부과해야지 나와서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할 거라고 기대하는 건 네. 사실 너무 좀 지나친 부분이죠. 네. 이순자 씨가 함께 동행하는 이유는 보호자 같은 겁니까? 네, 보호자로 동행을 하는데 네. 이제 그 법정에 직접 쓰는 건 아니고요. 방청석에밖에 앉을 수 없고 이순자 씨는 피고인이 아니잖아요. 변호사도 아니죠. 그럼 같이는 못 앉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호자의 입장에서 그냥 방청석에서 앉아서 보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판의 쟁점이 여러 가지인데 하나 꼽아봤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네. 일단 지금 네.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를 증언했던 조비오 신부를 네. 나는 그런 적이 없고 나는 잘 모르는데 저런 허위 사실 얘기했다고 하면서 가면을 쓴 사탄 또 성직자가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이제 비난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조비오 신부는 지금 이미 사망한 상태이기 네. 때문에 이제 사자 명예훼손 혐의인데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가족들이 뭐 본인들의 명예 감정, 추모 감정까지 이제 전두환 대통령의 저런 진술로 이제 문제가 됐다고 해서 이제 고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 네. 첫 번째 저 부분과 관련해서 전두환 씨가 나는 저 5.18 당시 기총사격이 있었다는 걸 사실상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위의 사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의를 가지고 저런 얘기를 했다면 저게 전형적인 사자 명예훼손죄가 되는데 네. 나는 그거 몰랐어요잖아요 지금. 근데 모르고 썼어요. 네, 네. 그냥 모르고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믿었고 네. 그냥 믿었으니까 그렇게 썼을 뿐이다. 나는 기총사격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그러니까 수사기관 검찰에서 어떻게 입증하는 게 좀 중요한 상황이 될 겁니다. 알츠하이머병을 진단서를 내고 입증하면요. 그것도 알츠하이머랑은 전혀 상관없는 게요. 그래요? 회고록 낼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네.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이냐 심신상실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 알츠하이머를 만약에 앓고 있다면 그거는 양형에 반영될 사안인 거지 이 혐의를 입증하고 그 당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별개로 좀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그날 집에서 나오면 언론의 관심이 집중될 겁니다. 그렇죠. 오랜만에 공개석상에 나오는 거고. 네. 5월 단체들도 입장을 냈군요. 그렇습니다. 네. 5월 단체도 입장을 냈는데 이제 전두환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변 보호를 좀 요청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광주에 오는 것이 부담이 되겠죠. 본인이 떨고 있는 이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걱정하는 이유가 결국은 광주에 대해서 본인이 했던 행동에 대한 네. 그런 어떤 걱정인 것 같은데 5월 단체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냉정하게 보겠다. 다만 전두환 씨가 정말 내려와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광주 시민한테 정말 사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네. 뭐 지금 형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해서 패소했어요. 그 말은 결국 40여 명, 50여 명 가까이 되는 증인들이 이게 사실이다. 기총사격이 하는 부분을 증언해 줬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정말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에 국민들 앞에 또 광주 시민들 앞에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5월 단체가 무슨 뭐 크게 항의하거나 크게 무슨 뭐 집회나 이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네.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5월 광주 시민들한테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네.
그간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네요. 안타깝습니다. 연중 자택이 또 공매에 넘어갔죠. 네, 넘어가서 계속 유찰된다면서요. 네 번째 그거 왜 유찰이 그렇죠? 됐는데요. 많이 싸졌던데 왜 그래요? 그렇죠. 최초 감정가가 102억인데 유찰됐고 지금 네. 4차 감정가가 71억. 그러니까 그건 한 30% 정도 가까이가 싸졌는데 네. 그리고 유찰이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매가 아니라 공매죠. 근데 경매를 통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낙찰을 받으면 네. 인도 명령까지 같이 받기 때문에 바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공매는 바로 집행을 못 합니다. 아, 안 그러니까 나간다고 지금 있으면. 살고 있는 분을 그 집달관이 오셔서 쫓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니 좀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돼. 안 나간다고 아, 그래요? 해버리면 네. 공매하고 경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아시겠지만 전두환 씨 지금 뭐 알츠하이머라고 하고 네. 그리고 지금 거기다 심지어 이것도 원인이 되는 게 이거 공매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괜히 복잡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누가 안 들어오는군요. 저거 괜히 샀다가 네. 지금 공매가 지금 취소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안 나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럼 민사소송에서 강제로 끌어내는 것도 쉽지 않고 네. 그러니까 저렇게 쉽지 않은 집을 저렇게 아무리 이제 가격이 낮다고 해도 쉽게 이제 저 뭐 들어와서 저 부분을 뭐 사겠다라는 사람들이 좀 줄어드는 거죠. 네. 저런 것도 그 전에도 한번 경매 그때도 안 팔렸네. 그때 그때 팔렸죠. 팔려서 입찰, 네. 그래서 그 당시 근데 이순자 어떻게 씨 지금도 살고 있습니까? 동생이 사서 그게 다시 또 며느리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그게 한두 번 돌아가지고 다시 온 것뿐이고 이번에도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아예 저쪽에서도 네. 공매가 계속 유찰되면 네. 굳이 지금 본인들도 저걸 지금 살려고 할 생각 따로 없을 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 일단은 공매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연희동 지금 토지 4필지하고 주택과 건물이 지금 이제 공매 대상이 돼 있는데 네. 명의가 부인 이순자 씨입니다. 저게 1969년부터 저 토지를 갖고 있었으니까 아니 이거는 범죄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지 않느냐. 네, 아주 옛날부터 갖고 그렇죠. 있었다. 그리고 저 지금 95-5 토지와 단독주택은 며느리의 소유로 돼 있는데 네. 저것도 며느리가 과거에 갖고 있다 경매로 가서 이순자 씨의 동생 이창섭 씨가 샀다가 그걸 다시 2013년에 며느리가 받은 거니까 이거 전두환 씨 거 아닌데 왜 지금 이걸 남의 것을 공매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건 환수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지금 또 소송까지 낸 상황입니다. 네. 쿠데타로 집권하고 또 대법에서 반란죄로 유죄받고 네. 사면되고 추징금은 안 내고 뭐 이런 사람이 100억짜리 집에 여전히 사는 이게 무슨 저 아이러니한 아프리카 상황입니다. 남쪽에 있는 그런 미개발 국가도 아니고 네. 그리고 또 경매 붙이면 팔렸다가 친인척들이 사서 다시 그 집에 살고 그러니까 전두환 씨 명의로만 안 사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이제 부인 이순자 씨가 갖고 있는 것은 필지 하나의 건물 하나예요. 나머지는 며느리하고 이제 비서관이 갖고 있는데 네. 본인이 주장하기는 이순자 씨 명의로 되시니까 본인하고 관계없다. 또는 80년대 이후에 본인이 정권 잡고 나서 불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산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그걸 증명하려면 본인이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순자 씨가 과연 어떤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저 건물을 샀는지 그것도 네. 밝혀내야 되고 네. 두 번째 나머지 4개 필지 중에 3개 필지하고 건물 나머지는 비서관이나 아니면 며느리가 갖고 있는 부분은 80년대 이후에 구입한 걸로 보여져요.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분명히 명확하게 전두환 전 대통령,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서 물건을 샀다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면 본인이 그걸 샀을 때 어떻게 돈이 마련됐고 어떤 방법으로 돈이 모아졌는지 하는 부분은 증거를 제시해야 되겠죠. 그러지 네. 않고서는 행정수석에서 이길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추징을 할 때는 범죄자 본인의 소유의 것을 추징을 하게 돼 있는데 네. 지금 이게 다 제3자 명의잖아요.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근데 2016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전두환 특별법이라는 개정이 돼서 하도 추징금을 안 내니까. 그렇죠. 이게 네. 원래 범죄자들이 추징 안 당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수법이 명의를 그 전부터 싹 다 다른 사람 걸로 해서 나중에 추징을 안 당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뭐 벌금이 안 내면 감옥 가잖아요. 그죠? 근데 추징금은 안 내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법이 개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검찰 입장에서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뭐 설령 그 집의 일부가 며느리 이름으로 네네, 그렇죠. 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그건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두환 특별법 때문이라는데 그러면 이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지금 이 관련된 네. 사건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 원래 이제 형법의 추징은 다 범죄자를 네. 통해서 범죄 수익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추징금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죠. 많이 남아있어요. 1,000억 이상 남아, 1,050억이 그래서 남아있어요. 여론이 막 비난 여론이 높아져서 뭐 법 바꾸고 하면 또 없던 재산이 좀 나오고 나오고. 해서 또 한 몇백억 갚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뭐 하나 조그만 거 하나 또
추징해야 그게 또 네. 연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전두환 씨의 행동이나 태도를 보면 이거는 네.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그리고 본인이 전직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들이 제가 볼 때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것 같지는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뭐 20몇만 원밖에 돈 없다고 하면서 지금 끝까지 안 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거 본인 늘 골프 치러 다니시고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생활하시고 이런 것들 보면 이렇게 이 돈이 20몇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다니냐 할 정도로 국민들이 네. 의심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돈 1,050억 안 내가지고 계속 이렇게 국민들한테 불만을 또는 그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행동하지 마시고 깨끗하게 돈 내고 처벌받을 거 처벌받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연희동 사저 어디에 이렇게 화수분 같은 게 하나 있는 거 아닌가. 자, 이건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백성문 변호사, 최진봉 교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